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발언이 상식적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발언이었죠.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길 기대한다. 그쵸? 제대로 된 사죄, 반성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문재양은 어떤 언급을 했었습니까? 임기 때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어요. 도쿄올림픽 협력할 거 했습니다. 이재명이 진짜 반일이고 진짜 보수민족주의자죠. 과거는 잊지 않겠다. 제대로 사죄해라. 근데 문재인은 친일 매국노들이 주장하는 언제까지 한 80년 지난 일을 계속 언급하냐. 친일 매국노의 스탠스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시바와 함께 상식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죠. 이시바는 지금 사면 초과 상황이거든요.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도 안 나오고 선거에서 패배도 했고 과반 의석 달성 실패했고 국민들이 이시바 까는 거 거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고 이시바도 비둘기 파고 해서 이재명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협력해서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판이 구축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픈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직시하라, 사죄하라는 투로 발언을 했고 이시바도 역시나 화답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본 패전일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반성이란 단어를 언급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반성 수준이 아니라 통렬한 사죄, 도계자하고 대가리를 100번 땅에 쳐박으면서 사죄를 해도 우리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반성이란 단어를 13년 만에 언급을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종전선언 이뤄낼 때까지 올해 말까지는 이시바가 총리를 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극우 고이즘이나 다카이치가 되면은 깽판 칠 거라고요. 고춧가루 뿌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으로 가자. 그리고 일본 이시바도 전쟁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고 한일 평화가 상식적인 관계가 지금 구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 효과죠. 이시바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하는 스탠스예요. 문재인이 반일이라고 다들 착각을 아직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소부장 공격하기 전까지 문재인은 계속 친일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반일 선봉장처럼 보이게 되었을까 문재양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현금화 배상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리면서 일본이 소부장 공격을 했잖아요. 그거를 삼성, SK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피해를 보니까 홍석현이 야 너가 반일 좀 해라 이렇게 나선 거였죠. 왜냐면 삼성 지켜야 되니까. 7월 3일 날 일본에서 소부장 공격을 발표했어요. 근데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쳐놀다가 8월 2일 날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아가리로만 반일을 했던 거예요. 7월 3일 날 소부장 공격 발표가 있고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아베 무역 보복에 맞불을 놓은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나설 직책이 아닌데 대통령급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하라고 소부장. 피해 신고센터 설치해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하고 대체기업 유치하고 부품 국산화 추진도 하고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앞당기겠다. 이거 좋은 기회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래서 일본 기업 대체할 외국 기업에게 파격 지원하겠다고 하고 대통령급의 전략과 정책을 밤새워서 하루 만에 준비를 했어요. 단기 대책, 장기 대책 다 준비해서 발표하고 경기도지사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 번호까지 만들고 그래서 일본 경제 보복은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겠다. 요거를 7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 방 깔아놓고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서야 주둥이로만 반일을 외친 셈이에요. 얘는 원래 친일입니다. 지 오야분 기업인 삼성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냥. 문재인의 정치 외교의 스탠스 이거 보면 딱 알잖아요. 문재인과 홍석현이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같은 인식인 것을 확인했다. 홍석현은 친일 매국노의 끝판왕입니다. 외교 안보에서 같은 인식이다? 그러면 친일인 거죠. 홍석현과 같은 정치적 스탠스다. 외교 스탠스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죠. 문재인은 친일입니다.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부친이 홍진기예요. 이 사람은 경성제국대 법학부 나와서 일제시대 때 판사도 하고 해방 후에 대검 검사였고 국가보안법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킨 업적이 있고 이승만 정권 때 법무부 차관, 장관, 내무부 장관까지 하고 3.15 부정선거에 불만을 가지면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하고 4.19 혁명 때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당시 이재명 역할을 하던 야당의 대표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서 간첩으로 사형을 언도한 놈입니다. 홍진기 지 애비가 했던 짓을 홍석현이 지 하수인들 문재양, 윤석열, 한동훈을 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를 했었죠. 근데 이재명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따위랑 한패였던 게 문재인이니 말해 보여요. 완전 친일 하수인이죠. 문재인은. 홍석현은 나락으로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석현의 누나 홍진기의 장녀 홍라이가 이건희 삼성 회장 부인이잖아요. 또. 아휴. 홍진기가 이병철과 함께 진주의 지수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50대 재벌들 중 상당수가 그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원래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일제시대를 겪고 금수저일까? 지수초등학교 진주 승산 부자마을 100대 재벌 중 30명을 배출. 아니 풍수지리가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재벌 30명을 배출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들이 전국에서 흩어져 살던 일본인들이었다고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일본이 패전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은 조선에 있던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일본에서 거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겠어요? 잔존 일본인들, 조선에서 돈을 많이 번 자들이? 그 당시 디지털화 되지도 않은 그런 군청이다 동사무소 가서 돈 주고 족보를 샀겠죠. 조선인 족보를. 그런 다음에 원래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면 쪽발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어느 장소를 몇 포인트를 정해서 진주 기술초등학교 이쪽에서 우리는 또 모여 살자. 새로운 마을 만들어서 모여 살았다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해놓은 재산 잃지도 않고 조선인 족보로 2세 3세부터는 조선에서 자라니까 한국말 잘하고 문재인이 친일인데 홍석현이 하수인이니까 문재인 친일이란 건 제 청자들은 다 아시죠. 문재인 딸 문다에는 일본 곡식한 대학교, 여기 완전 일본 최고의 극우 대학교예요. 김정숙은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산케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일본 산케신문 보도도 있었고, 일본 국사관대학교의 로고 자체가 전범기의 후지산이에요. 원래 전범기나 후지산을 로고로 쓰는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꽤 있긴 있는데 저거 두 개 같이 쓴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똥찬 극우대학교란 말입니다. 아니 일국의 유력 정치인이 딴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어느 대학 가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알아보고 그런 데는 가지 마라 이래야죠. 아들 문준영도 기똥찬 친일이에요. 어릴 적에 만화가가 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부산 보수동과 광안리 쪽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담긴 불법 비디오 테이프와 엑스제팬 등 일본 아이돌의 화보를 판매하는 점포에서 용돈 생길 때마다 일본 애니메이션 테이프를 샀대요. 많이 사모았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에반게리온, 안노 히데아키, 퍼펙트 블루의 곤사토시, 정말 쇼킹하게 좋은 작품이었다고. 에반겔리온의 열렬한 팬이었다. 김정숙도 증언했어요. 문준영은 어릴 적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았대요. 유치원 때부터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 했대요. 우리 아들이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려고 공부하다가 실력이 안 돼서 세종대 애니메이션 학과를 못 갔대요. 그래서 건국대에서 디지털 미술을 전공했답니다. 문재인은 일본 일식집을 너무 많이 썼대요. 스시집에서만 473회 돈을 썼답니다. 문재인이. 632만엔, 한국 돈으로 6, 7천만 원을 일본 요리집에서 썼대요. 일식을 무진장 좋아했던 문재인. 문재인은 일본 요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작가의 책도 선호한다. 문재인의 서재라는 책이 있는데 미시마 유키오 등 일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해서 읽었대요. 미시마 유키오는 일본 극우를 상징하는 작가인데 아마미야 카린의 살게하라, 난민화하는 젊은이들 이런 책도 있고 진짜 변태처럼 일식 요리를 좋아하던 인간입니다. 미시마 유키오 제가 예전에 한번 해설해 드렸죠. 슈퍼 극우예요 그 사람. 천황 폐하 일본 군복 입고 팔복 자살하는 미친새예요. 문재인 아들 문준영은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미디어 예술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인간입니다. 일본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문재인의 집을 설계해 준 게 건축가 노무현 묘역까지 설계한 승효상이라는 놈인데 그 사람하고 경남고 동기인데 이 건축 외면 디자인 자체가 일본 현대 건축이에요. 내 일본인 건축가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완전 일본 거래요. 일본 현대 건축물이다 이건. 그리고 문재인 양산 사저 내부를 보면 창틀 자체가 일본식 창틀이에요. 그쵸? 이쪽에 일본식 중정까지 있고. 아니 전직 대통령 정도 됐으면 한옥 같은 데 살려고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일본 색채가 나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얘는 슈퍼 친일이었는데 어쩌다가 반일 투사가 되어버렸어요. 재수없게. 노무현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해서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두꺼워졌었어요. 근데 문재인 때 그걸 다 삭제해버리고 얇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인식 민족주의 파괴하는 작업까지 국가 세금을 조 단위로 써서 했던 게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가야 임나 일본 부설, 가야 경상도 남부 지역이 일본이 점령하고 지배했었다는 일본 극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썼던 게요. 가야 본성, 가야 본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본 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가야가 임나라는 학설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1조 2천억 세금으로 과거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다는 걸 밝혀내는 이런 가야 본성의 본성은 일본 역사학계에서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얘가 무슨 반일이에요? 얘는 슈퍼 친일이죠. 왜냐면 지가 모시는 오야붕 홍석현이 친일 매국노의 끝판왕이니 그 하수인이니까 당연히 친일이죠. 노무현 임기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해서 역사 교과서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무현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개정을 해서 빨간색 부분만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문재인의 업적이죠. 다 삭제버리고 가볍게 간단하게 역사 가르치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노무현 때 다 게재를 했던 역사 교과서 주제들이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짧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사 인식 민족주의 정신 파괴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변호사 시절에 친일파의 재산을 지켜준
지켜주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어요. 김지태라는 친일파를 변호까지 해줬던 전력이 있습니다. 친일파 김지태 씨 유족의 5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서 승소해서 친일파 재산 50억을 지켜줬어요. 변호사는 어떤 범죄라도 맡아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양심이란 게 있어야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으니 윤석열 정권까지 만들어줬죠. 근데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할 때 김진태를 친일파 명단에서 빼줬어요. 이 사람이 일제에 부역해서 그 공로로 울산의 농장 2만 평을 불화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에서 갑부가 된 친일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자를 지가 민정수석할 때 친일파 명단에서 빼줬다고요. 그리고 변호까지 해주고. 문재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민족 정기 바로 세우기 힘듭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힘들어요.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료, 강요들의 자동차를 몰타나 한번 볼까요? 대통령 비서실의 박준규 도요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렉서스, 김현철 렉서스, 엄규숙 도요타, 유민영 닛산, 정혜승 도요타, 최재형 감사원장 도요타, 국정원 이석수 혼다, 방통위 김석진 렉서스, 고용노동부 박준성 렉서스, 과기부 김복철 도요타, 문길주 렉서스, 문승현 혼다, 박동준 닛산, 최영혜 도요타, 교육부 곽병선 인피니티, 엄태희 렉서스, 권태환 도요타, 박상규 렉서스, 끝도 없어요. 다 렉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이에요. 장관급 애들 최강욱을 포함해서 기똥찬들이죠. 친일 정권이었다니까요. 문재인 정권. 고위 관료라면 자존심을 지켜야죠. 당연히 일본이 좋아도 형식적으로라도 국산차는 타고 다녀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 어떤 고위 관료들 미국이다 일본이다 외제차 절대 안 타요. 일본도 모든 차량 다 국산차 탑니다. 일제차들 지냈고. 트럼프도 캐딜락 탑니다. 정권의 모든 고위 관료들도 웬만하면은 미국차 타요. 트럼프는 아베가 아부 떤다고 혼마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줬는데 그거 다시 돌려줬어요. 자기는 미제 쓰겠다고 테일러메이드 미제 쓰겠대요. 그게 진짜 보수고 민족주의자들이죠. 일제차가 내구성이 좋고 고장이 안 난다. 연비가 좋다. 연비 한국 차랑 차이 안 나요 별로. 그 수치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브리드 연비 일본 차랑 한국 차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내구성이 좋다. 오래 간다. 고장이 안 난다. 그거는 얘네들이 엔진 파워를 뽑아내질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운전해보면 도요타 렉서스 타보면 힘을 안 뽑아내니까 엔진에 부하가 덜 걸리니 고장이 덜 나는 거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하나 만들어놨던 건데 지금은 연비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하이브리드 차 현대 기아랑 도요타 혼다 비교를 해봤어요. 연비를 비슷한 급끼리 노란색으로 친 게 이긴 거예요. 소나타 K5가 19.1에서 20.1이에요. 하이브리드 연비. 캠리 17, 18. 어코드 17.5예요. 아니 연비 한국이 더 좋은데? 아니 홀스파워 힘도 한국 차가 더 좋은데? 아반떼에서 프리우스는 워낙 얘들 주력 상품이라서 22.4로 이겼지만 별 차이 안 나요. 21.1, 22.4. 그랜저랑 비슷한 급인 렉서스 ES. 이것도 15, 16과 17 차이고 큰 차이 안 나요. K8 렉서스 LS 이겼고 투싼 스포티지도 일제차보다 연비 좋고 산타페 소렌토도 연비 더 좋아요. 일제차 연비가 좋대. 일제차는 기본기가 좋대요. 기본기 타령들 하는데 일본차가 기본기가 좋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일본 애들이 부품을 구형 부품들을 계속 써요. 사골. 플랫폼 셰시 자체가 구형 부품만 쓰고 빨리빨리 신형으로 안 바꿉니다. 구형만 쓰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일본 차는 한국 차들한테 안 돼요. 진짜 자동차 기술의 본고장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일본 차는 현대기아한테 처발려요. 도요타, 혼다, 닛산. 현대기아보다 안 팔립니다. 자동차를 제대로 아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의 레이싱 보세요. F1이다, 르망이다, WRC, WSC. 자동차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일제차 안 타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차가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이 꿀을 빠는 데가 북미 시장인데 동남아랑. 동남아는 워낙 친일 식민지 경험에서 친일파들이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대만 같은 데들. 거기는 그냥 화수분이죠. 일제차가 팔리고 있는 거고. 미국은 오일 쇼크 때 미국 애들이 큰 차 8기통에 엄청 큰 차 타고 다녔는데 연비 신경도 안 쓰고 오일 쇼크에 미국 애들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연비 좋은 차 일제차 조그만 거 혼다 시빅 도요타 코롤라 이런 거 있어서 그때부터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재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한테 배상해라 현금화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대요. 외교해법이 우선이라고. 이거 완전 친일적 행보 아니에요? 문재인 징용 배상 강제 집행 곤혹스럽다. 또 위안부 합의 인정하자. 우리가 전 분야에서 일본을 처발라주면 일본 애들이 알아서 굽실 거릴 겁니다. 한국 형님들이 갑이구나 우리 의리네 이러면서 서열 인식을 제대로 시켜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원자폭탄 2발로. 그래서 엄청난 미국인들 형님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이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쓰고 미국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우리도 원자폭탄은 쏘진 못하니까 전 산업 분야에서 처발라주고 한국 형님들이 우리보다 한참 급이 높다 인식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일본을 빨아주던 문재양을 완전 친일이었는데 문재인은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몇 년 전 문재인 임기 당시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 일본 100년 역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 1위에 등극한 게 문재인입니다. 그렇게 일본 좋아한다고 어필을 했건만 일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문재인이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일본 좋다고 하는 한국인들 싫어합니다. 윤서인이라는 코가 상당히 큰 만화가 있죠. 친일 만화가. 완전 일봉인데 일본 여행 가고 일본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문재인도 일본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아니 나를 가장 싫어하다니. 일본 애들은 센 사람 좋아해요. 잘해주고 일본 좋다고 핥아주는 애들 우습게 본다니까요. 일본어 어설프게 쓰고 일본이랑 친한 척하면 개무시해요. 영어로 세게 나가면 얘들 막 찌그러듭니다 진짜.
광복절을 맞이하여 10주년이네요. 안중근 장군의 유목이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장탄 일성, 선조 일본, 긴 한숨을 쉬면서 일본 망해라, 일본을 먼저 교수형에 처한다 는 뜻이에요. 안중근 장군님의 유목처럼 일본은 망할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1910년 3월 공양지사 대한국인 안중근 여순 옥중서 여순 감옥에서 유목을 남기신 거죠. 이걸 일본인 간수가 보관하다가 지금도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됐어요. 글도 참 멋있죠. 정말 이순신 같은 분이에요. 지덕체를 갖춘 분이죠. 인품도 있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고 글도 많이 쓰셨던 진짜 선비셨던 분이고, 이완용의 글씨랑 비교를 해보세요. 지저분하기 그지없죠. 제대로 된 올바른 철학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글도 저렇게 조잡스럽고 이쁘지 않은 거예요. 안중근 장군님 글과 비교를 해보세요. 옥중에서 쓰셨는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완용이 진짜 일본이 좋아서 친일을 한 게 아니고 센 놈한테 붙은 기회주의자예요.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에도 붙는 놈들이 국힘 쪽 친일 매국노들이죠. 국힘이 친일을 하던 다 뭉쳐서 만든 정당인데 일본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또 미국이 좋아하던 미국 민주당에서 공화당 트럼프, 진짜 미국의 보수 정권이 창출됐고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공화당이 지배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힘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까요? 이완용과 같은 스탠스를 보이겠죠. 이완용도 유언에서 자기 아들한테 이제 미국이 대세다, 너는 친미가 되라,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친일은 이제 끝났다, 중국이 강해진다 하고 중국에 붙자고 하겠죠. 국힘 애들은 친중을 하고 시진핑을 막 핥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그래요.